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람 목사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2017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폭포 있잖아요. 거기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9년째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2년 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라를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지역에 현지에 이제 유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NGO 단체를 좀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제가 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휴가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IT 난민들의 도피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IT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조베넬 모이스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침묵이 자리한 도시에 폭력은 늘어만 갔습니다. 현재 IT에는 200여 개의 무장 조직이 있으며 자본과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IT인들은 연료, 물, 그리고 식량을 쉽게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IT인들은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망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경을 봉쇄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IT인들이 IT로 추방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추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Pastor Hector Martinez from Free Methodist Church from Dominican Republic. Haitians still crossing the borders illegally to find new homes. In the area called Vatay, more than 10,000 Haitians live together and grow in sugarcane. People in the Dominican Republic live with them and care for each other. However, since most Haitians are illegal immigrants and there are many children who can't go to school because they don't have their birth certificate, there is a lack of food, no job, or no clean water and medical support. Local church and Christian school in the Dominican Republic are stepping up to help in various aspects of their survival, surveillance, and education. 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기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PPT 보시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기관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제 43살인데요. 지금 23살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인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때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람아 너도 한번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면 어떠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가슴 안에 생각으로 주셔서 그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오는 목사로서 살아왔는데 2023년 3월에 처음 이제 저희 교인들 16명을 데리고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때 어떤 현지 유치원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제는 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셔서 제가 아마 건강하게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한다면 60대 중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정도 열심히 남은 삶을 도미니카 공화국과 IT를 섬기며 살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1년 전에 유얼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NGO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북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남미와 북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마이애미 그 밑에 쪽에 위치한 그런 섬 나라인데요. 이제 주변 국가로는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섬도 있고 이제 쿠바라고 하는 섬도 있고 자메이카라고 하는 섬도 있는 그 바로 그 지역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아이티고 오른쪽이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아이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국가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는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미 계속 수십 년간 도망쳐 오고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름다운 카리브해 섬나라로 연중 30도를 유지하는 열대 지방입니다. 하나의 큰 섬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국경을 마주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티가 잦은 지진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와 살고 있으며 그 수가 대략 200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IT 국적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처나 직업 또한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IT 사람들이 얼마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넘어왔으면 얼마나 넘어왔겠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10만 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만 명, 5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이제 넘어서는 인원이 넘어와서 그 땅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나라의 인구를 넘어서는 그런 많은 인구기 때문에 그 IT 사람들로 한 그런 선교 사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선교 대상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부 지역에 라 로마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가난한 지역에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섬기고 또 도미니카국 내에 살고 있는 그 IT 사람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라 로마나 외곽 지역에 이제 IT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500명이 모여 살기도 하고 1000명이 모여 살기도 하고 좀 많은 곳은 1500명, 2000명 모여 살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구제 사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좀 사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저희 기관이 처음 이제 설립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교단이 캐나다 자유감리 교단이라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저희 교단과 같은 교단이 있거든요. 형제 교단이. 그래서 그 교단과 저희 기관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또 현지에 있는 오아시스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 기관이 제가 이제 담당자로 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희 기관 사무실도 최근에는 오픈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또 현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지금 제공을 받아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온라인 기도 모임을 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계 이제 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는 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온라인 줌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오셔서 IT와 도미니카 공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이제 후원 금액을 계속해서 모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정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 8월부터는 어린이를 30명을 입양을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아시스 스쿨에 입학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메디컬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이 조금 더 늘어서 2025년 12월부터는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 10명을 추가해서 이제 40명을 후원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보내는 재정이 미화로 이제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월 정기 후원 금액이 대략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후원받는 금액 중에 71% 정도를 현지 매월 이제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현지 스태프들도 있고 이제 한국 분들도 있고 함께 스태프들이 자비량 누구도 페이를 받지 않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각자 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 저희 기관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아시스 스쿨 이제 학교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학교는 총 18명의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계셔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섬기고 있고요. 이 학교는 이제 6학년까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유치원 3개 학년이 있고 초등학교 6개 학년이 있어서 총 9개 학년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계속 학생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300명 정도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학교가 조금 특이하게도 뭐 우리나라나 캐나다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반을 오면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와서 학교를 오전만 하고 가는 거고 또 오후에 오면은 1시 반부터 뭐 5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시프트가 있어서 아직은 저희 오아시스 스쿨이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후원자들이 모집이 되면은 아이들을 더 많이 입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세미나를 했었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또 좀 먼 거리로 원데이 리트릿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재정을 좀 투자해서 선생님들의 오피스 안에 이제 휴식 공간처럼 라운지를 좀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다과를 먹을 수 있는 쉬는 시간에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1년에 6번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연 6회 선생님들과 만날 때마다 주제 강의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학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생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오래 남아 있어야만 사실은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바뀌거나 그만둬 버리면 다시 선생님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한 어떤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160불 정도 사례비를 받고 일하시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2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저 돈 받고 굳이 선생님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페이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복리 후생이나 그런 사례비나 그런 것들을 저희 기관이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있냐면요. IT 마을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그곳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고요. 또 어린이를 지금은 40명 후원하고 있는데 총 100명까지 올해는 작정을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입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이제 입학을 시키려면 미화로 월 2,000불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곳이 이제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뭐 아파도 그냥 대충 버티거나 그냥 누가 약 주면 먹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료 사역팀이 올 수 있도록 좀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 팀이 오고, 또 미국에서도 한 번 오고 캐나다에서 한 번 오고, 이런 사역들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대상으로는 계속 정기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 커리큘럼 중에 예수동행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제가 얼마 전에 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좀 준비해서 스페인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만 국한된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저희 기관을 시작하면서 북한 사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시민권자분들이 미국 북한 선교사님 출신들이 또 많으세요. 왜냐하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북한을 실제로 갈 수 있거든요.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많이 캐나다 시민권자들한테는 많이 열려 있기도 했었죠. 근데 물론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백인 선교사님들이죠. 백인 선교사님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북한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관이 좀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저희도 북한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한 상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 좀 사건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가셨다가 어려운 일도 있으셨고, 그래서 보통 이제 북한 선교는 백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의 좀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모든 사역 보고는 다 마쳤고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셔서 유어스 파운데이션이라고만 치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런 QR 코드를 통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보고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마을 영상 2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마저 옮겨지게 되자 굶주리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태어난 지 16일이 되었다는 아이의 엄마는 14살의 조카가 낳고버린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도록 모유도 분유도 먹어본 적 없이 설탕을 탄 물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기저귀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아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IT 마을의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IT인 루이스 목사님은 지난 2024년 정전된 전기를 고치려다 감전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겐 예배할 이유밖에 없습니다.